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당 자체에서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조언했다라고 이렇게 변호사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인데요. 자, 물론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액수의 측면에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누가 이 돈을 착복했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당이 자기 자신의 당비나 뭐 대표가 내놓은 돈이나 이런 걸로 처리해야 될 당의 PI 작업 예산을 김수민 회사에게 맡기고 브랜드 호텔에 맡기고 그 돈을 결국은 이 지금 자신들이 하청을 줬던 회사에서 지불하겠다. 즉 하청회사로 하여금 재하청회사에 이 자신들을 즉 원도급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아주 흔히 이런 일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벌어진다면 아마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부가 계급품을 물고 욕을 했을 겁니다. 즉 삼성에서 어떤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고는 B회사에 C회사가 우리한테 일해준 게 좀 있는데 이거 너가 우리 준 하청에 남는 돈으로 걔들 비용도 지불해. 그 조건으로 하청 줄게. 자, B회사 남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일은 해야 되고 그래야 직원들 먹이 살리니까 울며 계좌 먹기로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관위가 정당 보조금으로 지불한 돈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참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자, 김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요. TV 광고업체 대표 K씨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왕주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럼 K씨가 맥주 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하니까 왕 부총장은 굿이라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의원이 왕 부총장에게 왜 허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왕 부총장은 TV 광고를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진술서에는 또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의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이 TV 광고 대행업체인 S사로부터 받은 돈을 소개 수수료로 하라고 조언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억 1천만 원이 소개 수수료라니요. 복덕방입니까? 아니 회사 소개해주고 1억 1천만 원? 저는 왜 1억 1천만 원인가 했는데요. 좀 있으면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S사는 김 의원을 소개로 국민의당과 11억짜리 TV 광고 대행 계약을 한 이후 브랜드 호텔과 다시 6,820만원짜리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맺고 콘텐츠를 받아 각종 매체에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맥주 광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리베이트가 오간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당 측이 이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피하기 이후에 소개 수수료인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인쇄 대행업체인 B사와의 계약도 당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PI 작업을 하던 3월 17일 왕 부총장이 B사 대표와 함께 브랜드 호텔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 공보물 관련 디자인 업무에 관해서 B사와 계약을 맺으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의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관련 회사들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피의자인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진술로 판단한다라고 했는데요. 서로 국민의당과 김수민 사이에 떠넘기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박성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서 당시에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 하는 문제도 지금 나오는데요.
선관위는 B사와 S사가 브랜드 호텔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2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박선숙과 왕 부총장이 상당히 의견 교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사 대표 등 관련사 지인수를 통해 두 사람이 공범관계다라고 보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다. 총괄 책임자는 박 의원이지 왕이 아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왕이 박 의원 결재 없이 회계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이 김 의원 브랜드 호텔을 선거 홍보 업체로 선정하는 데도 역할을 했답니다. 자, 박선숙은 이 한간에 굉장히 업무 능력, 장악 능력이 강하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집착이 매우 강하고 밑에도 달달 볶을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 처리를 매우 깔끔하게 하고 언론이 봤을 때는 매우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위에 사람들은 박선숙 씨한 의원한테 깜빡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선숙 의원의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왕 부총장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쫄병으로 부리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뭐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관계는 말만 붙자지 사실상 하늘과 땅인 관계에서 부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 측 의견서에는, 김수민 의견서에는 지난 2월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던 관계가 나옵니다. 박 의원과 왕이 인재영입위원장이던 김영한 전 의원 소개로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브랜드 호텔은 박 의원에게 선거 홍보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디자인 개발 비용 1억 원을 성금으로 입금하고 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브랜드 호텔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답니다. 자, 이것도 좀 굉장히 이상한데요. 아니, 곳곳에 이 정도 뭐 디자인, 당의 PI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회사라면 대한민국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과자 하나 했다. 그것도 실제 김모 교수라고 지도 교수격인 시각 디자인과 교수가 이 일을 사실상 주도하고 창업까지도 주도를 해준 거 아니냐. 또 일을 따는 것도 상당히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조그만한 한마디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간해수공업 비슷한 회사인데 김수민이하고 김 교수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한둘 정도가 다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감히 국민의당 사무총장한테 1억 성금 줘야 우리는 일한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 대표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대목도 매우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뻗대기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돈, 아니면 특수한 어떤 인적인 관계, 안 그러면 뭐 어떤 또 다른 거대한 배경이 브랜드 호텔 뒤에 있거나, 안 그러면 김 교수라는 분 뒤에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는 순간에 이것도 뭐 하나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안 대표가 3월 3일 박 의원의 권유에 따라 브랜드 호텔을 찾았다. 이날부터 브랜드 호텔은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맡게 됐고 1월달부터 죽으라고 해주던 이상민 대표의 브랜드 앤컴은 쫓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호텔이 요구한 성금 1억 원은 당이 아닌 B사가 지급했는데 김 의원 측은 이것도 왕 부총장의 지시라 했는데요.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런 계약관계를 사무총장인 박 의원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23일 비례대표 명단 확정을 앞두고 새벽 1시에 김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비례대표 7번을 제안한 것도 박 의원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왕 부총장은
이미 검찰 조사를 지난주에 받았죠. 박 의원도 사건 연루자로 27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안 대표를 도운 핵심 멤버인 박 의원이 개입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면 안 대표도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 브랜드 호텔로 오간 돈이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B사가 선거 홍보물 만든다고 2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줬는데, 이게 답이 나오네요. 1억 1천만 원을 줘야 브랜드 호텔은 거기에서 10%인 1천만 원은 뭡니까? 부가세고, 자기들한테 딱 떨어지는 것이 1억이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럼 브랜드 호텔에 대한 일비용이라는 부분은 맞겠어요, 이 말로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국민의당이 일을 시키면서 저자세고 비례대표까지 주고 안철수 대표가 찾아갔느냐. 안철수 대표가 콧대가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가벌관계를 한마디로 벤츠회사를 했기 때문에, 벤츠회사 한번 경영해 본 사람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듣기는 뭐 안 의원이 완전히 회사 경영할 때 이 관에서나 이런 데 높은 분하고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바뀔 정도로 이렇게 갑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 차장 검사는 정치 자금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가 변제되거나 내야 할 돈을 제3자가 대납하는 경우도 똑같이 법 위반이다. 즉 국민의당이 브랜드 호텔에 PI 작업을 시키고 김수민 말대로 1억을 줘야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 돈으로 안 주고 B사를 시켜서 줬다는, 그것도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S사가 줬다라는, 한번 봅시다. 6천만 원하고 체크카드, 또 뭡니까, 현금입니까? 6,820만 원이니까 좀 악이 떨어지게 주지, 맨날 헷갈립니다. 자, 그 돈은 그러면 뭐냐? 제가 생각할 때 그 돈은 이 브랜드 호텔이 TV에 홍보할 광고 내용을 만든다고 다른 회사에 620만 원인가를 주고 찍었는데, 그걸 줬는데 애플사를 모방했고 섬과 점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좀 황당해서 그거를 폐기하고 국민의당이 또 딴 데로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카드는 딴 데 맡긴 돈이고 나머지 현금 6,820원 이 브랜드 호텔이 돈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걸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광고 디자인 정도지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니니까 누구 또 시켰겠죠. 그러면 그 시킨 사람들에게 줘서 날려버린 돈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한 사람은 김 교수가 아닐까. 이분이 광고 CF 감독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한 대가로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초반에 했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슬슬 풀립니다. 근데 어제 내일신문이 또 특종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한데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돈을 빌려서 광고비를 지급했다. 리베이트 의혹 업체에 서둘러 광고비 4억을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 광고회사에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지출부를 가짜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안 대표에게 돈을 빌려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 대행 업체에 그에게 광고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선거 비용 지출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일신문이 국민의당 20대 총선 선거비 지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3월 24일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S업체, TV 광고한 회사죠. 11억인가였죠. 그 광고 계약 11억을 맺었는데 지출 보고서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광고 계약 직후 3월 24일 직후 3월 25일 안 대표한테 빌린 사업과 당의 자금 2,200만 원을 합쳐 4억 2,200을
S사에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뒤인 3월 28일 S사로부터 사액을 회수한 것으로 지출부를 만들었고, 같은 날 선거보조금 73억을 받아서 안 대표에게 빌린 4억을 대갚았다는 겁니다. 자, 안 대표가 TV 광고 제작을 해주는 회사한테 지불하는 돈 4억을 냈고, 단돈 2억 2,200을 합쳐서 4억 2,200을 줬는데, 이제 며칠 뒤에 정부에서 선거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안 대표 빌린 돈을 갚았는데, 이제 이 회사로부터 그 4억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4억 2,200 줬으면, 그 다음 정부의 자금이 나왔으면 4억 2,200, 11억에서 4억 2,200을 빼고 남은 돈 얼마입니까? 뭐 6억 한 8천만 원을 주면 될 건데 왜 돈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3월 28일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S사에 광고비 4억 2,200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3월 28일날 정부에서 돈이 나왔는데 3월 25일 3일 전에 굳이 안 대표한테 4억을 빌려가지고 계약 직후인 25일에 광고비를 선지급했다. 근데 국민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광고비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예약이 가능하니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당엔 돈이 없어 안 대표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거고, 3일 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안 대표에게 정상적으로 갚았다. 않고, 야, 너 사업 받은 거면 해. 일단 2,200만 원 현금으로 줄게, 땅에 있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이 3일 뒤에 나오니까 그걸로 다 줄게. 뭐 한 10억 8천만 원은. 근데 어쨌든 너가 한테 주는 돈을 안 대표한테 꾼 걸로 좀 해.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광고업체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광고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대형업체들은 코바크에 현금을 입금해야 광고 예약이 가능한 게 맞다. 광고 예약을 잡아 놓으려면 돈이 필요하긴 한데 10억이 넘는 광고 계약을 따는 업체가 3일 후면 받을 수 있는 4억을 구하지 못해서 당에 선입금을 요구했다는 것은 업계 상식으로 이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3일 뒤에 돈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니까요. 그러면 광고 하려는 사람 수두룩하고 내가 먼저 받고 할게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건데 이렇게 도도하게 사업이 있어야 한다. 광고에서는 아무런 돈도 없이 배째라면서 그런 회사에 광고를 주겠습니까? 아니 우리 돈으로 하고요. 그거는 돈 나오면 주십시오. 전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 대표가 돈을 갚는 과정에서 지출부를 꾸민 부분도 문제라는 겁니다. 지출부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3월 28일 S사와 4억을 주고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 돈을 3월 25일 빌려서 저쪽에 S사에 주고 다니. 그 다음에 3월 28일 날 선관위에서 놓은 돈을 다시 전액을 2,200만 원만 빼고 주면서 그 4억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이 제 가정입니다만은 4억을 안 대표한테 자금증을 받고 준 것처럼 한 게 사실이 아닌 거고 2,200만 원만 줬고 돈이 이제 나오니까 그 돈으로 11억 그러니까 10억 8천만 원쯤 되겠죠. 주고 안 대표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된다고 4억을 11억 8천을 준 데서 다시 받아서 안 대표한테 줬다 하면 이거는 뭡니까? 4억 떼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대표한테 안 주고 당해서 쓸 수도 있고 가정입니다. 자, 근데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국민의당은 S사에게 4억을 회수하지도 않았는데 상임 대표 차입금을 상환한 것처럼 지출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다. 공교롭게 날짜가 맞은 것이고 우연히 반복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볼 때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차용증을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빌리지 않은 돈을 빌린 것처럼 하고 나중에 돈이 나오면 그 돈을 갖고 이제 빌린 돈을 갚는다면서 안 빌린 돈을 빌린 것처럼 해서 실제로 돈 넣은 데서 빌린 돈 갚아야 된다고 뗄 수가 있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상으로 돈을 복잡하게 쭉 빌린 것처럼 만들어서 되갚는 것처럼 만들어 나가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사한테 그냥 당에서 돈을 줬으면 S사는 우리는 어디서 안철수 돈이든 당 돈이든 정부 보조금이든 알 바 없는 거 11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빌려가지고 안철수 돈 4억을 빌려서 여기 줬다 하더라도 나중에 28일날 3일 뒤에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산을? 왜 여기서 또 되돌려 받습니까? 4억 2200, 11억 빼기 4억 2200을 해서 6억 한 8천만큼만 돈을 주면 되고 그러잖아요. 당 돈으로 안 대표한테 4억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이 빌린 거니까 당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안 대표가 S사한테 빌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그냥 주면 되는데 S사한테 다시 말입니다. 10억 8천을 주고 4억은 또 S사가 안한테 도대로 주는 것처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돈 처리한 방식을 보면 매우 이상하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대표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국민 앞에 다 고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 안 대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이건 답이 해결이 안 된다. 답이 없다. 또 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진상조사위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또 더 나가서 한마디를 하자면 이 일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이 뭐냐. 자꾸 김수민이한테 몰아서 죽이려면 김수민이 떼물 수 있다고 제가 그랬죠. 정확하게 어제 김수민의 변호사 의견서나 또 뭡니까? 김수민 측근이라는 사람이 TV에 뉴스에 인터뷰한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김수민이 나 혼자 안 죽겠다. 왜 너들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나도 다 까겠다 놓은 겁니다. 자, 이 사태가요.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매우 지저분한 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래 가면 죽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 말하는 방식이 이 일에 대해서 바뀐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정치 이야기 하듯이 떳떳하게 잘못을 시인하고요. 마무리 지었어요.